가운데 있는 바다 해자의 삼수변이 종선의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종선의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국의 경철하라는 학자가 이거는 일본 궁극자들이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처음 주장을 했어요. 처음 주장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일부 학자들도 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저도 그러면은 일단은 저 바다 해자를 매양 매자로 해석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최초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외가 10여 년에 391년에 내도 바다를 건너오니 매번 그거를 격판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최초로 해석을 했고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외가 이 신묘년에 내도해하야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매양매자를 바다해로 해석하는 거죠. 391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파 백잔. 그다음에 이제 연침은 저게 땡땡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은 저 가라라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백잔과 가라와 신라를 격파하고 이위 신민 그 세 나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그것은 이제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지금 주어를 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고구려 사람들이 이 비문을 적으면서 외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서술할 이유가 없어요. 외가 말이야 이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백제 가라 신라를 전부 격파해 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 저는요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고구려 사람들이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예, 399년과 이제 그 400년의 이제 그 내용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조금 정리를 하면은 백제와 외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이제 신라가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한다. 네, 또 이제 399년에요. 399년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백제가 그 전에 했던 맹세를 위반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리고 이제 백제와 외가 연합을 해서 이제 신라를 위협을 하게 되고 신라는 이제 구원을 이제 요청하는 그 내용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한 400년에 400년에 이제 5만의 어떤 군대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격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을 이제 해석을 들어보면은 고구려가 외를 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일본으로까지 들어가는 아마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도달했다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임나가라의 위치가 이게 왜곡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남거성으로부터 고구려군이 출발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신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신라를 공격하던 이제 외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지금의 그 연구자들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걸 보면은 관병이 섭적이월하야 협공레배하야 해서 저 섭적 자치를 도망간 자치를 밟아서 월이 이제 저거는 바다를 건널 때 월이라고 쓰지 육지로 그냥 쫓아가는 건 월을 쓰지 않거든요.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강단 사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급격히 추격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임나가라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요. 일단 강단 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임나가라를 김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해로요. 김해로 그럼 금관과야. 금강가야. 그러니까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이 가야와 임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와 임나는 별개 이건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식민사학의 그 잔재인데, 그건 임나가라의 지원하는 세력이 왜군을 지원하는 임나가의 그 지원 세력이 임나가라에 있었기 때문에 왜를 지원하는 세력이 그래서 임나가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임나가라가 어디냐? 임나가라라는 것은 그 김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한국의 김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임나가라라고 했느냐? 그 김해를 말이에요. 그 창원을 임나국이라 그랬고 김해를 가락국이라고 했는데 뭐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원후 4세기까지는 그것이 공식적인 그 명칭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야의 공식 명칭이 임나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혀 어불성설인 얘기고요. 이제 환단고기에는 임나가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임나가라가 대마도라는 것이 환단고기에는 정확한데요. 이건 뭐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핵심만 얘기하면은 임나라는 본래의 명칭은 대마도의 그 서북 쪽에 있었던 지명이다. 저도 이제 대마도를 가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좌호만이 있는데 좌호만이 있고 거기에 그 국미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이었는데 그 뒤에는 대마도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다. 임나라는 명칭이 이렇게 했고요. 그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마도에서 각축을 하면서 그 임나가 세 개의 가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북쪽에는 자호가라는 신라에서 지배하고 가운데 있는 인위가라는 고구려에서 지배하고 남쪽에 있는 계지가라는 백제에서 지배를 해서 임나가 삼가라가 되었다. 그래서 임나가라라는 것이 이건 대마도가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임나는 십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단사학계에서는 임나가 가야다. 아주 이건 일본 그 식민사학에 아주 정통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일본서기 10대 그 숭신천왕 65년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임나국이 소나 갈질지를 보내 일본에 조공을 했다. 그래서 그럼 임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건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축자국에서 축자는 이제 학가다죠. 거기에서 2천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 그런데 북은 바다에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 가지인데요. 즉 복강, 그 축자 복강으로부터 2천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일본 그 중국 책을 보면은 일기도에서 그 축자까지가 천리고 일기도에서 대마도까지가 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천리 떨어졌으면 당연히 대마도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대마도죠. 그리고 계림, 경주의 서남 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임나는 일본 서기를 보더라도 이건 대마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마도밖에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임나가라라는 것은 이건 뭐 환단고기를 보면 정확히 이제 대마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나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임나가 그 십국의 그 연방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나 십국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립 선생이 임나 그 십국의 위치를 비정을 한 건데요. 비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한 거죠. 저 가라국은 저 대마도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기국은 일기도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타국은 5도 열도에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다에 있는 임나 3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걸선국이 구류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라국이 웅본에 있어요. 그리고 알라국이 아소산 남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산바나국이 별부 백부에 있고요. 졸마국이 연강에 있고 임예국이 궁기에 있고 근데 이제 고차국이 방택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이제 구주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나는 후세에 뭐 이건 일본 서기에도 그 임나 10국이라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임나라는 것은 대마도라든가 구주에 있는 것이지 전혀 그 우리나라 한반도 김해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증실된 것을 보더라도 바다를 건너서 임나가라 종발성 그래서 임나가라 종발성은 대마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악포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임나가라는 대마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다를 건너서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이르렀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우선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우선 임나가 가야다라는 이 주장 결국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남선 경영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임나일본부죠. 뭐 그쪽에 일본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미 폐기되지 않았는가요?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폐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총론만 그렇게 해놓고요. 총론만 그렇게 해놓고 한국에 있는 이 많은 학자들이요. 전부 지금도 임나 10국의 위치를 여전히 우리 뭐 대구다, 창원이다 이런 논문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답답한 이야기네요. 예.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임나가라가 결국은 대마도다 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대마도다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쪽에 지금 남아 있는 어떤 그 지명을 네. 갖고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에서도 이건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숭신조에 나와 있는 임나의 위치, 이 거리라든가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라든가 그다음에 계림의 서남 쪽이라든가 이거는 뭐 보면은 요거는 아마 저도 보기에는 여러 학자들이 요 주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임나 10국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대마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큐슈 전체가 지금 대마도와 큐슈 전체가 임나 10국으로 이제 비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큐슈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구주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기에는 과거로부터 9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구주에다가 스시마 대마도를 합해서 이제 10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교수님 설명이 임나가라가 이제 가야가 아니고 이제 큐슈와 대마도라는 이런 주장. 혹시 요거는 다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혹시 많이 이제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이제 최재석 교수가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이병선 교수가 또 그런 주장을 해서 임나라는 것은 임나 또는 임나는 이제 처음 명칭에서 자꾸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마도 서북쪽 또는 대마도 전체, 그다음에 이제 대마도와 구주까지의 10국. 그래서 이제 임나라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가라라는 명칭은 대마도에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가라가 대마도에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대마도에 지명해요. 좌오라는 명칭을 쓰고요. 인유라는 명칭을 쓰고 계지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호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의 흔적이라고 그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나를 대마도라고 했고 가라라는 것은 그건 100% 대마도이기 때문에 임나 가라 두 개를 합쳤을 때는 그건 정확하게 대마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사실 가장 미진한 부분이 이 가야사지 않습니까? 예. 이 가야사가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좀 밝혀지면은 이것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저도 좀 안타까워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시절에 뭐 삼국시대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배웠는데요. 아니 가야가 AD 42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532년에 금간가야가 망하고 562년에 대가야가 망했으면은 근 뭐 420년, 520년에다가 한 490년, 금강가야가 490년, 그 대가야가 520년 동안 지속이 됐으면은 저는 역사 교과서에서부터 사국시대라고 해서 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일본의 그런 그 식민사학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광개토 대왕의 이제 그 고구려 구원병이 이제 대마도까지 이르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벌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임나 10국에서도 우리가 어떤 느낄 수 있듯이 광개토 대왕은 여기서 그치진 않았죠. 계속 네. 진격을 하죠. 이야기들이 그걸 마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그다음 이제 구절을 그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이제 대마도를 지나서 이제 구주에 상륙을 하겠죠. 그래서 영락 10년에 이제 계속되는 그 전쟁입니다. 영락 10년의 훈적으로서 외의 구주 정벌과 그 본주를 이제 정벌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마도를 지나면은 구주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발시라성 도성할세. 그러면 이제 이 시라성과 도성을 이제 함락을 시킬 때에 여기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시라성과 도성을 함락하는데 그럼 시라성이 어디냐 하면은 구주의 그 남쪽에 이제 노가도현이 있습니다. 노가도현에 그 현 밑에 군이 있잖아요. 함양군이 있어요. 합양군. 근데 합양군의 옛날 이름이 시라군이에요. 그래서 그 시라성은 그 가고시마현의 그 합양군에 있었던 어떤 지명입니다. 시라성과 도성. 그 도성은 지금도 그 도성시가 있어요. 예, 지금도 그 명칭이 있습니다. 저 구주 남쪽에 시라성과 도성을 발은 함락할 때 외만 외계하니 거기에 외들이 그 성에 가득했다가 그 외가 그대로 이제 무너지니 성이 육피아공하고 그 시라성과 도성이 6번 우리의 공격을 받고서 탕멸무유라 완전히 그 탕잔되고 멸망을 해가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외수 거국항하니 외가 드디어 나라를 들어서 항복을 하니 사자가 죽은 자가 10지8구요. 죽은 자가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이 죽었고 진신솔례하니 그래서 이제 모두 신하가 되어서 이게 이제 복종할 솔자예요. 복종을 해서 오니 알라인으로 수병하니라. 여기 이제 알라인도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대마도를 정벌하고서도 알라인으로 수병을 하게 했고 또 구주를 정벌하고서도 알라인으로 수병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가 모모에 요거는 두 글자가 빠져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외욕 감전하야 외가 감히 또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하야 록기탄 탁순 제적으로 록기탄과 탁순의 여러 그 도적들과 더불어 모모라가 모모는 자기들의 그 어떤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것을 도모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도모하다가 관병이 재선하야 고구려의 관병이 기선을 제압을 해서 직치 탁순하고 곧장 이 탁순을 취하고 이 탁순은 지금은 뭐 이건 학가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구는 유담노도하야 그러면은 이거
세토나이카이를 통해 가지고 아마 수군을 통해서 그 상륙을 한 것 같아요. 이 담노도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백제에는 22 담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나온 명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대판 앞에 있는 섬이죠. 예. 담노도를 경유해서 도 단마하고 그 단마에 이르고 요건 이제 효고현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단마에 이르고 우구는 경난파하야. 난파가 그 대판의 옛날 이름이죠. 난파를 경유해서 지무장. 무장이면 이게 이제 동경까지의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구는 무장까지 이르고 왕은 직도 축사하니.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열제는 아마 그 선봉군과 더불어 함께 행동하지 않고 그 후군을 거느리고서 축사라면은 축자 역시 구주의 북쪽이 되겠죠. 직접 축사에 도착하시니 제적이 실자계라. 모든 도적들이 외적들이 모두 스스로 이제 무너졌다. 수분위군하고 드디어 그것을 나누어서 군으로 만들고 알라인으로 수병을 하니라. 이 알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안을 담당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징실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대마도를 건너서 큐슈가 정벌이 됐고 거기를 또 건너서 이제 그 혼슈까지 이제 다 이제 정벌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이제 뭐 담노도를 거쳐서 그 난파 지금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동경 무장까지 이제 전부 다 했다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일본 본토까지 이제 정벌됐다는 내용이고 보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일제가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뭐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뭐 들긴 듭니다. 예. 근데 여기 혹시 뭐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 학술대에서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때 이 흔적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의 그 뭐 지명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아니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가 이게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에가미 나미오의 그 기마민족 정벌설도 이것하고 혹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뭐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있어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요. 아마 이 방송으로서는 이제 처음 공개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청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구주와 혼슈를 이 초토화시키는 전부 일본에 있는 지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는 이 부분이 전부 집중적으로 지워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제가 고의로 그 글자를 마멸시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마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축자에서부터요, 저 하카다에서부터 쭉 이제 그 구주를 가로질러서 저기가 이제 시라성이에요. 좀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꼬부라진 것이 도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시라성과 도성을 이제 함락을 할 때 뭐 10명 중에 8, 9명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판에 여기 앞바다가 여기 담노도인데요. 이게 이제 담노도에서 좌구는 저 효고현의 북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죠. 뭐 풍강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우구는 이렇게 해서 무장까지 갔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경까지의 기록인데 뭐 이런 기록을 일본 사람들이 탁본을 통해서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그 마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이 무술등본을 통해서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아까 그 안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안라인들은 그 누굽니까?
그 이제 고구려는 대마도하고 구주하고 혼슈를 정벌하고서 거기에 치안을 그 알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담당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기존의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의 해석을 보면은 알라를 하만으로 간주해서 근데 하만을 아라가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라가야하고 뭐 알라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다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일 본부의 그 용병으로 해석해 왔다. 그래서 즉 왜가 장기간에 걸쳐 이 가야를 점령했다는 근거로 이용하고자 했다 해서 뭐 그런 우리가 봐도 이해도 잘 안 되는 애매한 뭐 이런 해석이고요. 둘째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왕건군이라는 사람의 해석인데요. 알라인을 안과 라인을 분리를 해가지고 라인을 신라 사람들을 그곳에 안치해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 참 기묘한 해석인데 셋째는 이 라인을 임나가라라고 봐가지고 임나가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의 모 학자는 이 나인을 나자를 책받침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책받침을 붙이면 술라를 돈다. 술라꾼이다. 해서 그 뭐 술라꾼을 두어가지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참 우리가 봐도 좀 어거지 해석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요. 환단고기를 보면요. 아주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알라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알라국은 이 고구려의 홀본에서부터 그럼 홀본 졸본이죠. 네. 일찍 일본에 가서 알라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알라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북쪽에는 알라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북쪽에 아소산이 있다. 그 아소산 남쪽에 알라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고구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고구려와 더불어 정친을 했다. 그래서 친교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아니면 그 결혼 등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교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열제가 일본을 정벌했을 때 그 고구려와 평소에 항상 교류를 하고 있던 믿을 만한 알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안을 맡겼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라가 일본 서기를 봐도 임나 10국에 알라국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를 보면은 알라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알라라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구주에 있던 나라의 이름인데 아주 유일하게 그 환단고기만이 그 알라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환단고기에 이제 그 알라국에 대한 뭐 위치라든가 어떤 뭐 출신들이라든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해 주셨던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그 비문과 환단고기의 어떤 정합성 문제니까 예. 그 일본 뭐 큐슈, 혼슈 정벌에 대해서도 이제 그 환단고기에는 내용이 다 그대로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광개토 열제가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에 상륙을 해서 일본을 정벌했다는 유일한 기록은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이지만요. 환단고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광개토 열제가 바다를 건너서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했다. 예. 해서 광개토 열제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상륙해서 그 외인들을 격파했다는 유일한 기록이 있는 그 서지학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입니다. 예. 환단고기를 보면요. AD 285년에 그 연나라 모용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서부여의 의려왕이 285년에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일본의 그 응신천왕이 되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마민족 정복설은 그 서부여의 왕 의려와 연관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AD 400년에 광개토 열제께서 일본의 구주와 혼슈를 정복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AD 400년 이후에 특히 그 구주에서 말이에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AD 400년 이후에 고구려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근데 지금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AD 400년에 구주와 혼슈를 정벌했고 거기에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모시고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과 이제 환단고기의 정합성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도 보면요, 여기 록기탄이라든가 탁순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등재를 한다고 해서 뭐 남원을 기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장수를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완전 식민사학의 그걸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록기탄이라든가 탁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이거 록기탄은 경북의 경산이다. 그럼요. 저는 그래요. 경북금 경산이라고 하나로 고정을 했으면은 그 신빙성이 있잖아요. 10명이 주장하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밀양의 영산이다. 창녕이다. 대구광역시다. 옥전 고분군이 있는 경남 합천 쌍책면의 성산리 달알이다. 자기들도 10가지가 넘어요. 한국에서 비정하는 게. 그다음에 그 탁순을 이거 창원이다. 저 함안에 있는 칠원이다. 대구다. 창녕이다. 의령이다. 무슨 소설 쓰듯이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이런 논문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건 여기 지금 징실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일본에 있는 지명이에요. 일본에 있는 지명인데 이제 지금도 해방이 된 지 7, 80년이 지났는데도 식민사학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고 이제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 이제 너무도 안타깝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꾸 환단고기를 위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해서 뭐가 진실인지를 어떤 순수한 학자의 입장에서 함께 공동으로 좀 연구를 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광개토대왕 비문은 동북아를 제패한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단고기를 통해서 광개토대왕 비문이 들려주는 동북아 역사의 참모습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이 들려주는 한민족사의 진실에 눈뜨시기를 바라며 역사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